땡땡땡 증상 우리 엄마 기억력 향상 방법. 혈류를 통한 기억력 회복과 어머니에 대한 사모곡. 여러분, 요즘 들어 내가 이걸 왜 여기에 뒀더라? 방금 하려던 게 뭐였지? 이런 생각 자주 하시진 않으세요? 살아온 세월만큼 많은 이야기를 머릿속에 담고 살아왔는데 정작 요즘은 그 중요한 것들이 자꾸만 어디론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 이름 혹은 소중한 추억 하나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 마음 한켠엔 허전함과 함께 작은 불안이 피어오르죠. 그래서 오늘은 기억력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몸의 혈류와 기억력의 깊은 관계,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을 곁들여서요. 조금은 천천히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기억력, 피가 도는 길 위에 있다. 기억력은 단순히 두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활동하죠. 쉽게 말하면 피가 잘 돌아야 생각도 잘 돌고 기억도 잘 돌아오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탄력을 잃고 좁아지기 쉬워요. 이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류를 돕는 생활 습관, 걷기 운동. 매일 30분 정도 마을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무릎에 무리 주지 않는 선에서 리듬을 맞춰 걷다 보면 다리뿐 아니라 뇌에도 신선한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 특히 생강차, 계피차처럼 몸을 덮여주는 차는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뇌의 혈류량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심호흡과 명상,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심호흡은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하여 뇌를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기억력 저하를 막아줍니다. 두뇌에 좋은 음식, 등푸른 생선, 견과류, 블루베리 같은 음식은 기억력에 좋은 오메가3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매일 조금씩 습관처럼 챙겨보세요. 그런데요, 기억이라는 건 참 묘한 거죠. 어릴 적 먹었던 따뜻한 밥 냄새, 어머니 손등에 스친 햇살, 비 오는 날 창밖을 바라보던 그 순간. 이런 장면들은 사진처럼 우리 마음속에 남아 문득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우리를 지탱해주는 삶의 뿌리가 아닐까요? 저는 가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문득 떠오를 때면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이 있어요. 머리가 맑으려면 마음부터 따뜻해야지. 그 말이 지금에서야 깊이 다가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햇살 아래 느긋한 산책, 좋아하는 사람과의 대화 한 모금, 그 모든 것이 혈류를 타고 기억의 창고를 조금씩 다시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은 마음의 창고이다. 우리는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와 감정을 담고 살아가죠. 비록 시간이 지나며 잊혀지는 것들도 있지만 그 소중한 조각들을 지키고 꺼내고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인생 아닐까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혹시 여러분은 잊고 싶지 않은 소중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우리 천천히 함께 걸어가요. 감사합니다. 기억은 감정에 머문다. 아버지와의 기억, 마음속에 오래 남는 이야기. 여러분, 어떤 기억은 수십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반면에 방금 들은 말도 휙 지나가 버리는 순간도 있죠. 도대체 어떤 기억은 오래 남고 어떤 기억은 쉽게 잊혀질까요? 그 답은 바로 감정입니다. 오늘은 감정과 기억력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희 아버지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기억 하나도 함께 풀어볼까 합니다. 감정이 있는 기억은 오래간다. 과학적으로도 감정이 강하게 동반된 기억은 뇌 속의 편도체와 해마라는 부위에 깊이 각인된다고 해요. 기쁜 일, 화났던 순간, 감동받았던 그 장면, 그런 기억은 단순한 정보 이상으로 느낌으로 남기 때문에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죠. 이걸 잘 활용하면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단순히 약 먹어야지가 아니라 이 약 먹고 건강해져서 손자랑 놀아야지라는 감정의 동기를 더하면 훨씬 더 잘 기억에 남습니다. 누군가의 생일을 외울 때도 그날 그 사람과 웃었던 날로 떠올리면 기억이 훨씬 오래가죠.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저는 성적이 나빠 괜히 방 안에서 문을 쾅 닫고 앉아 있었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날따라 저를 데리고 집 근처 작은 강가로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춥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적막한 겨울 오후, 강가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사람은 성적이 아니라 가슴에 뭐가 남는지가 중요하다. 그 말은 당시엔 잘 몰랐지만 이제는 그 어떤 수학 공식보다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 살아가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바람, 아버지의 목소리, 그 눈빛과 그 따뜻한 정적 모두가 감정과 함께 저장된 기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상 속에서 감정을 이용해 기억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있었던 일 중 마음에 남았던 감정을 한 줄만 적어보세요. 오늘 시장에서 옛 친구를 만나서 반가웠다. 이렇게 감정이 있는 문장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사진에 감정을 담아보세요. 그냥 찍는 사진 말고 이 사진은 따뜻했던 오후 햇살이 좋아서 하고 설명을 덧붙여 보세요. 그 기억이 더 선명해집니다. 사람을 기억할 땐 감정으로, 이름이 생각 안 날 땐 아, 그분 참 인상이 따뜻했지 같이 웃던 분이었어. 그렇게 감정을 연결해보면 기억이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기억은 우리가 만든 시간의 앨범이자 살아온 날들의 조용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멜로디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정이라는 악보 위에 하나씩 적혀가는 것이겠지요. 때론 그리움이, 때론 웃음이, 또 때론 눈물 섞인 안타까움이 그 앨범을 더 빛나게 해줍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어머니의 손길,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런 감정들이 담긴 기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가끔은 흐릿해지고 한참 뒤에야 떠오르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에 머물고 있답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억은 색을 입는다. 감정이 그 색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기억을 쌓아가며 살아갑니다. 그 기억 속에 조금 더 따뜻함과 사랑을 담아보세요. 그럼 그 어떤 약보다도 더 건강한 뇌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감정이 담긴 기억을 가장 자주 떠올리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그 따뜻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정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냄새로 떠오르는 기억, 장독대 앞 그리움의 향기. 여러분, 가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길을 걷다가 문득 어디선가 풍겨오는 된장찌개의 냄새에 갑자기 마음이 울컥했던 기억. 그건 단순히 음식 냄새가 아니었죠. 그 속엔 어릴 적 마당, 장독대, 그리고 어머니의 뒷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냄새와 기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리움이 피어나는 향기의 힘에 대해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후각, 기억의 가장 빠른 길. 우리 뇌에서 가장 빠르게 기억과 연결되는 감각은 시각도 청각도 아닌 바로 후각입니다. 코로 들어온 냄새는 곧장 기억의 저장소라 불리는 해마와 감정을 관장하는 편도체로 연결돼요. 그래서 어떤 냄새 하나가 수십 년 전의 장면을 그대로 불러오는 겁니다. 장독대 앞 된장의 향기. 저는 어릴 적 시골 외갓집에 가면 마당 끝에 늘 줄지어 서 있던 장독대가 떠오릅니다. 봄이면 뚜껑을 열고 햇볕을 받던 장들은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정성껏 쓰고 가꾼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맡았던 된장, 고추장, 간장의 깊은 향, 그건 단순한 발효의 냄새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손맛, 그리고 사랑이 담긴 기억의 향기였죠. 냄새로 기억력 살리는 방법. 그럼 이 향기로운 감각을 우리의 기억력 향상에도 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허브 향기, 로즈마리, 페퍼민트 향은 뇌를 자극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에센셜 오일 활용, 아로마 디퓨저의 라벤더나 유칼립투스를 틀어두면 마음이 안정되며 정서적 기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향기와 함께하는 회상 훈련, 된장찌개를 끓이며 옛날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향기와 함께 기억이 선명해집니다. 기억은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과 코끝에도 머물러 있었죠. 어느 봄날 장독대 앞에 앉아 말없이 장을 저어주시던 어머니, 그 모습은 지금도 제게 가장 강한 향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움은 향기처럼 우리 곁을 맴돕니다. 보이지 않아도 계속 숨쉬며 살아있죠. 철학자 니체는 기억은 향기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냄새에 어떤 기억을 품고 계신가요? 된장찌개, 들기름, 숯불, 혹은 어릴 적 엄마가 쓰던 분 냄새까지 댓글로 당신만의 향기로운 추억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하루도 따뜻한 향기 속에서 머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숙한 노래 한 곡이 기억을 깨운다. 옛 가요가 들려주는 삶의 멜로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 노래 어디선가 흘러나오면 몸이 절로 흔들리고 마음 한켠이 찡하신 적 있으시죠? 노래 한 곡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들이 살아납니다. 오늘은 그런 노래와 기억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음악은 기억의 열쇠,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감정과 시절을 담은 타임머신이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음악은 뇌의 해마뿐 아니라 감정, 운동, 주의력과 연결된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시킨다고요. 특히 익숙한 노래는 기억의 회복을 돕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정서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옛 가요 한 곡의 힘, 찔레꽃 하얗게 피던 고개 넘은 마을에 이런 옛 노래가 라디오에서 들려오면 문득 그때의 봄날, 흘길, 그 시절 친구들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게 바로 음악이 기억을 데려오는 방식입니다. 음악으로 기억력을 살리는 방법. 나만의 기억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좋아했던 가요 10곡을 모아 하루에 한 번씩 조용히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력은 물론 기분도 맑아집니다. 가사 따라 부르기. 노래를 들으며 가사를 소리내 따라해보는 것도 뇌의 언어 기억 능력을 자극해줍니다. 노래와 함께 추억 회상. 이 노래 들을 때는 군 복무 중이었지. 이 곡은 첫사랑과 헤어진 날 들었었지. 이런 식으로 음악 기억 연결 훈련을 해보세요. 노래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어떤 말보다도 우리를 위로해주고 기억 속 슬픔도 기쁨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저는 가끔 어머니가 부르시던 고향의 봄을 혼자 흥얼거리다 보면 그때의 아랫목, 고구마 굽던 화로, 그리고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떠오릅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래 속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문득 떠오른 노래 한 곡에 눈물이 핑 도는 날도 있습니다. 그건 아픔이 아니라 기억이 다시 우리 곁에 왔다는 반가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에 어떤 기억을 품고 계신가요? 댓글로 그 노래와 함께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하루도 당신만의 멜로디 속에서 기억이 따뜻하게 살아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 장 기억의 창문. 앨범 속 미소가 건네는 이야기. 요즘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쉽게 찍고 쉽게 지우지만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 몇 번을 자세를 고치고 현상된 결과를 받아보며 두근두근했던 기억. 그 사진들 속에는 단순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공기, 웃음, 감정, 그리고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오늘은 사진 한 장이 불러오는 기억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진, 기억을 붙잡는 기술. 우리의 뇌는 시각 자극을 통해 정보를 오래 저장합니다. 특히 감정이 섞인 시각 정보는 기억에 강하게 각인되죠. 그런 점에서 사진은 기억의 정지 화면입니다. 찰나를 영원히 붙잡아주는 시간의 액자라고도 하지요. 가족 사진 속 숨은 기억. 예전 거실 장식장 위에는 항상 액자에 든 사진이 있었습니다. 흑백 필름 속 아버지의 각 잡힌 양복, 어머니의 수줍은 미소, 아이들의 까르륵 웃음. 그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면 그날의 날씨, 말소리, 밤 냄새까지도 기억 속에서 살아나는 듯 하지요. 사진은 멈춰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사진을 활용한 기억력 향상법. 사진 회상법. 하루 한 장 예전 가족 사진이나 여행 사진을 꺼내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누구와 있었는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그 기억을 말로 꺼내보는 것만으로도 뇌를 활발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이야기 연결하기. 사진을 보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억은 나눌수록 더 오래갑니다. 나만의 추억 앨범 만들기. 좋아하는 사진 몇 장을 인화해서 작게 앨범을 만들어 보세요.
직접 손으로 넘기며 회상하는 행위 자체가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진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죠. 한 장의 사진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날 참 행복했었지? 이 사람 널 참 사랑했었지? 그래서 사진은 때로 기억보다 더 따뜻한 기억이 됩니다. 특히 그 안에 있는 미소는 시간이 흘러도 바래지 않는 사랑의 증거지요. 시인 김용택 선생은 기억은 사진처럼 마음에 붙어 있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지금 누군가의 웃음이, 어떤 여행의 장면이 사진처럼 붙어 있지 않으신가요? 그 기억을 가끔 꺼내보고 말로 꺼내며 다시 한번 웃어보세요. 댓글로 당신이 간직하고 있는 사진 속 추억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도 따뜻한 기억 한 장이 당신을 미소 짓게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끝으로 느끼는 기억. 뜨개질, 손편지, 그리고 어머니의 손. 요즘은 손을 쓸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글을 쓰고 버튼 하나로 집안일이 끝나는 시대니까요. 하지만 손으로 했던 일들, 그 기억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뇌 어딘가에 살아있습니다. 뜨개질하던 어머니의 손, 손편지를 쓰던 저녁 시간, 정성껏 꿰매던 옷감의 질감. 오늘은 손의 감각과 기억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은 작은 두뇌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손을 자주 움직이는 것이 뇌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손끝을 사용하는 동작은 운동 기억과 감각 기억을 자극해 해마의 활동을 높이고 뇌 전체에 자극을 줍니다. 즉, 손을 움직이는 일은 뇌를 깨우는 일입니다. 어머니의 뜨개질, 아버지의 손끝 일. 어릴 적 겨울이면 어머니는 방 안 한 구석에서 조용히 뜨개질을 하셨습니다. 스웨터 하나, 목도리 하나, 코 하나하나를 세며 그 손끝에는 정성이 흐르고 사랑이 엮이고 기억이 쌓여 있었지요. 아버지는 낡은 라디오를 손수 고치셨고 연탄불 위 솥뚜껑에 손잡이를 뚝딱 만들어 붙이셨습니다. 그 일하던 손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손끝으로 세상을 만들던 시절이었지요. 손을 활용한 기억력 회복법. 작은 손 작업 추천. 뜨개질, 퍼즐 맞추기, 색칠하기, 손글씨 쓰기. 이런 세밀한 손동작이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손편지 쓰기. 친구나 가족에게 짧은 손편지를 써보세요. 글씨를 쓰는 동안 단어, 문장, 감정이 함께 기억을 자극합니다. 손으로 음식 만들기. 반죽을 치대고 김밥을 말고 김치를 손으로 버무리는 과정도 손과 뇌를 연결시키는 훌륭한 활동입니다. 어머니의 손. 거칠지만 따뜻했던 그 손을 이제는 가끔 떠올려 봅니다. 그 손은 세상을 만들었고 가족을 지켰으며 우리의 추억을 하나하나 엮어낸 장인의 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손도 그렇게 누군가의 기억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 손이 움직이는 동안 우리의 기억도 함께 살아납니다. 손은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 말처럼 당신이 지금 손으로 하는 작은 움직임이 뇌와 마음을 살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손으로 어떤 걸 해보셨나요? 뜨개질, 요리, 글쓰기, 그림 그리기. 댓글로 당신의 손의 기억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손끝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이 기억을 살린다. 걷기와 정원 가꾸기의 힘. 여러분, 마당에서 작은 꽃을 하나 심으며 혼잣말을 하던 순간, 혹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골목길을 걷던 어느 날, 그 조용하고 소박한 시간이 마음은 물론 머리까지 맑아지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자연이 주는 치유력, 특히 기억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자연 속 활동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뇌도 자연을 원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뇌의 인지 기능,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아마도 자연이 주는 느림과 리듬 때문입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연만은 느긋하게 계절을 따라 움직이죠. 그 리듬에 몸과 마음을 맡기면 우리 뇌도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걷기 가장 쉬운 뇌 운동. 매일 2030분 가까운 공원이나 동네 골목을 걷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의 포인트. 리듬 있게 걷기. 일정한 보폭은 뇌파를 안정시켜줍니다. 주변 풍경 느끼기. 나뭇잎, 새소리, 햇살에 집중하면 감각 자극과 기억 회로가 함께 살아납니다. 정원 가꾸기, 손끝으로 기억을 심다. 작은 화분 하나, 마당의 텃밭 또는 베란다의 초록잎 하나. 식물을 키우는 일은 그 자체로 기억력 자극 활동입니다. 물 주는 시간 기억하기, 잎의 상태 살피기, 계절 따라 달라지는 성장 모습 관찰하기. 이 모든 과정이 뇌의 일상의 질서를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식물은 말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지요. 그 느긋함이 우리의 뇌에도 따뜻한 여유를 건넵니다. 저는 가끔 어릴 적 외할머니가 마당에서 상추를 따시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작은 채반을 들고 고추잎을 하나하나 따시던 그 손길. 그때는 몰랐지만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할머니의 머릿속은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었던 거겠죠. 자연은 우리에게 말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두르지 마. 기억은 천천히 피는 꽃이란다. 시인 도종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기억을 다독인다. 오늘 하루 가까운 곳이라도 천천히 걸어보시겠어요? 식물 하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 속의 기적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자연 속 기억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초록빛 기억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이 기억을 지킨다. 좋은 잠이 주는 선물.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아요.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기억도 흐릿해지고 기분도 뒤숭숭해집니다. 오늘은 잠과 기억력의 깊은 관계 그리고 편안한 잠을 위한 작은 습관들에 대해 따뜻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자는 동안 기억이 정리된다. 우리의 뇌는 자는 동안 하루 동안 들어온 정보들을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이를 기억의 정리 시간이라 부르기도 해요.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해마와 전두엽이 활발히 활동하면서 중요한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옮겨지고 불필요한 것은 지워지기도 하죠. 즉, 좋은 잠은 곧 뇌 청소입니다. 수면 부족이 가져오는 변화, 집중력 저하, 단기 기억력 감소, 감정 조절 어려움, 치매 위험 증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 분비가 줄어 잠들기 어려워지는데요. 그럴수록 잠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편안한 잠을 부르는 습관들. 잠들기 전 1시간 조용한 시간 갖기. TV나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명상,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자기 전 따뜻한 차 한 잔. 카페인은 피하고 둥글레차, 국화차, 라벤더차 같은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차가 좋습니다. 빛 조절하기. 수면 중에는 최대한 어둡게 은은한 조명으로 뇌에 밤이다를 알려주세요. 수면 루틴 만들기.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하루 2030분 가벼운 산책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어릴 적 아랫목 이불 속에 누워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자장가를 기억합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예쁜 꿈꾸렴. 그 노랫소리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눈이 스르륵 감기던 그 순간, 지금도 그 기억을 떠올리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숨결이 고요해집니다. 잠은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영혼을 감싸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은 인생에서 가장 순수한 위안이다.
오늘 밤 당신이 기억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좋은 잠을 잘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당신만의 잠 잘 오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께도 따뜻한 위안이 될 거예요. 오늘도 평온한 밤 그리고 포근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나누면 기억이 살아난다. 대화의 힘. 요즘은 말할 사람이 없어서 자꾸 생각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가끔 들리지 않으세요?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일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깨우고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라는 것,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대화와 기억력 그리고 사람 사이의 말 한마디가 가진 힘에 대해 따뜻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말은 뇌를 깨우는 자극입니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뇌는 다양한 영역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듣고, 이해하고, 기억을 떠올리고, 나의 말을 만들고, 감정을 담아 표현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대화를 통해 뇌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놀라운 운동이 됩니다. 특히 예전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행위는 뇌의 기억 회로를 자연스럽게 자극해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누지 않으면 사라지는 기억. 저는 예전에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내가 겪은 일을 누가 들어줘야 기억도 오래가지. 말은 기억의 공기구멍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서서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 마음속 이야기들이지요. 대화로 기억을 살리는 실천법. 하루에 한 번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기. 전화 한 통, 마주 앉은 짧은 인사라도 괜찮습니다. 그 연결이 기억을 자극합니다. 옛 이야기 들려주기. 손자에게 어릴 적 이야기, 친구와의 군대 시절 회상 등 과거를 이야기하는 과정은 뇌를 깊게 움직입니다. 대화 일기 쓰기. 그날 나눈 말 중 기억에 남는 한 줄을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듣고 말하고 쓰는 것 모두가 기억 회복을 돕는 행동입니다. 어떤 날은 그냥 누군가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따뜻한 국물 같은 말, 등을 토닥이는 말, 괜히 울컥하게 만드는 말.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기억을 더 오래, 더 부드럽게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대화는 시간을 되살리는 작은 마법이죠. 누군가에게 한마디라도 내 이야기를 건넬 수 있다는 건 참 따뜻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잊고 있던 내 얼굴, 내 추억, 내 삶이 다시 피어나기도 하지요. 오늘은 누군가에게 작은 이야기 한마디 건네보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누군가와의 대화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야기에는 마음을 연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되살리는 힘도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기억을 맑게 한다. 고마움의 기록법. 여러분, 감사할 일이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날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별것 아닌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쉽게 했는데 요즘은 그 말이 입안에서만 맴도는 날도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뇌와 기억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고마움이라는 감정이 주는 치유의 힘, 그리고 기억력을 위한 감사의 습관에 대해 조심스럽게 나눠보려 합니다. 감사, 뇌를 맑게 하는 감정. 감사를 느낄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줄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뇌를 건강하게 하는 약인 셈이지요. 마음속 감사가 주는 변화.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아침마다 꼭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도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하루는 늘 감사로 시작되었고 그 고요한 마음이 언제나 빛났던 것 같습니다. 감사는 가진 것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잃은 것보다 남은 것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기억력을 위한 감사 실천법. 감사 일기 쓰기. 매일 밤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소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좋아서 고마웠다.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반가웠다 같은 것들. 감사의 편지 보내기.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쯤 고마웠던 사람에게 짧은 편지를 써보세요. 그 감정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감사 묵상 시간 만들기. 하루 중 몇 분 눈을 감고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마음으로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편안해지고 맑아집니다. 감사란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눈이기도 합니다. 흘러가는 구름, 따뜻한 차 한 잔, 오래된 사진 속 미소. 그런 것들 속에서 고맙다는 마음이 들면 그 순간 우리 마음은 더 부드러워지고 기억은 더 선명해집니다. 감사하는 삶은 기억을 빛나게 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는 감사하는 사람은 기억력도 오래간다 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뇌와 마음은 새롭게 깨어날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오늘 고마웠던 일 1가지 함께 나눠주실래요? 우리의 감사가 모여 이 공간도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서도 잘 기억하는 법. 나만의 기억 루틴 만들기. 나이가 들면서 나 요즘 기억력이 왜 이러지? 하고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력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기억을 위한 나만의 루틴 만들기, 즉 일상의 작은 기억 습관들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기억력은 근육과 같다. 기억력은 한 번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습관이 조금씩 쌓여 뇌 속 회로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억력도 근육처럼 단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기억을 오래오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나만의 기억 루틴 만들기, 메모 습관 갖기, 중요한 일, 해야 할 일, 들은 이야기 등을 작은 수첩이나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적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합니다. 반복 말하기, 이름, 약 먹는 시간, 약속 장소 등을 한 번 듣고 끝내지 말고 입으로 2-3번 말해보세요. 말하는 순간 뇌가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장소 연상법 활용. 약은 냉장고 위에 두고 아침 식사할 때 함께 먹는다처럼 행동과 장소를 연결해보세요. 규칙적인 일상 유지. 기상, 식사, 수면 시간을 정해두면 뇌는 그 리듬에 따라 움직이며 기억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즐거운 뇌 자극 활동 추천. 퍼즐 맞추기, 십자말 풀이, 가벼운 독서, 라디오나 뉴스 듣고 요약해보기, 자주 쓰는 물건 위치 바꾸기, 익숙함 깨기. 이런 자극은 기억력뿐 아니라 자신감도 함께 키워줍니다. 저는 어릴 적 할아버지가 항상 들고 다니시던 작은 수첩을 기억합니다. 그 속엔 전화번호, 친구 이름,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본 하늘은 맑음 같은 소소한 기록들이 가득했죠. 그 수첩은 할아버지의 기억 저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기억은 특별한 도구가 아니라 일상의 애정으로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화된 기억이 노화를 이긴다. 오늘부터 당신만의 기억 루틴 하나 작게 시작해 보시겠어요? 댓글로 나는 이런 기억 습관을 쓰고 있어요 하고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혼자여도 천천히라도 당신은 기억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기억이 사라질까 두려운 당신께 잊지 않아도 괜찮은 이야기. 나 요즘 자꾸 잊어버려서 혹시 나 치매 아닐까?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나 이제 끝난 건가?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기억이 흐릿해지는 게 두렵고 불안한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은 줄어들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건 정상적인 노화 현상입니다.
어제 뭐 먹었는지는 잊어도 30년 전 친구 얼굴은 생생한 이유. 그것이 바로 감정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쉽게 사라지지 않지요. 잊는 것에 대한 두려움, 기억을 잃는다는 건 나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우리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더 예민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은 모양이 바뀔 뿐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노래 한 곡, 향기 하나가 기억을 다시 불러옵니다. 잊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 기억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기억해주고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기억은 다시 살아납니다. 기억은 줄어도 사랑은 남습니다. 이름은 생각 안 나지만 그 사람을 보면 따뜻한 마음이 든다면 그건 기억보다 더 강한 감정의 기억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점점 기억을 잃어가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이름을 틀리고 이야기를 반복하시고 어제 일을 까맣게 잊으셔도 저를 보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얼굴 보면 그냥 좋아. 그 한마디에 모든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어요. 기억은 숫자가 아닙니다. 느낌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혹시 내가 또 뭘 잊었나 걱정 중이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 사랑했던 사람들, 마음에 담아둔 추억, 그 모든 건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댓글로 내 마음속에서 절대 잊고 싶지 않은 기억 하나만 남겨주실래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하나의 기억으로 남게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소중하십니다.